제2 과목 직업심리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인데요. 직업선택이론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특성 요인 이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요. 직업 상담학 시간에 이미 우리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특성, 그죠? 개인의 특성.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리고 요인,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 조건들. 그죠? 예. 그게 매칭이 잘 돼야 된다. 매칭이 잘 될수록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는다. 취업한다. 그런 얘기죠. 이미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일부가 또 이게 심리학 과목에서 간혹 문제가 나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 보시면 쌍가루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미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먼저 1번 의의 파슨스는 특성 요인에 기반이 되는 3요소, 기억나죠? 3요소 직업 지도 모델을 구축했다. 3요소 기억납니까?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 또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매칭. 기억나죠? 그죠? 과학적 조언을 통한 이런 말 붙이기도 하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학에서 정리가 된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미 다 배운 거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쌍가루 2번입니다. 2번은 한번 제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겠다. 독특한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이해 쪽이고요.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이게 바로 직업에 대한 이해죠. 마지막 세 번째,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매칭시키면, 연결시키면 그 얘기죠.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뭡니까? 1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2번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예. 세 번째, 3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낸다. 그래서 특성 요인은 뭡니까? 상담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심리검사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합니다. 해요. 근데 반대의 개념인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과는 반대죠. 그거는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그죠? 특성 요인 지시적. 그 다음에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은 비지시적. 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심리검사나 객관적 선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특성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 특성 요인 이론에 따른 직업 상담 방법들은 뭡니까? 합리적이고 인지적이다. 그렇죠. 지시적이다. 인지적이다. 이미 배웠잖아요. 특성 요인 인지적이다.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은 정서적이다. 그죠? 감정적이다. 정의적이다. 자,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모든 학문은 읽어보시면 돼요. 완벽한 학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5가지에서 이제 쌍가루 2번하고 3번 정도가 이제 포인트를 하면 쌍가루 1번, 4번, 5번은 그냥 다 쉽게 이해를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5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모든 학문에 학자가 있다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꼭 보면은요, 시기일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꼭 비판적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뭐냐? 기억나지?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1번에서요.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 개인. 그거 뭡니까? 그 개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개인을 이해해야 그에 맞는 직업을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여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개인 분석이다. 첫 번째는 개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직업에 대한 이해. 이게 뭡니까? 바로 직업 분석이다. 첫 번째는 개인 분석, 두 번째가 직업 분석입니다. 그렇죠? 직업에서의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킨다. 연결한다가 세 번째죠.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 연결입니다. 매칭입니다. 연결이에요. 매칭이에요. 아시겠죠? 자,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론에 충실하되 반드시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그 실력이 2배, 4배 그 이상으로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다 하고 다 외운 다음에 별도로 내가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물론 문제풀이 과정도 있지만 공부할 때야 아예 기본서 펴놓고 옆에다가 문제집도 펴놓고 병행하면서 요런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건 동시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형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은 그만큼 쉽게, 알차게, 그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문제집은 제가 만들 때 처음부터 기본서 이론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단원별로 문제집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냥 몇 년도 1회 문제, 그죠? 5과목 20문제씩 100문제, 2회 100문제. 이렇게 된 책들이 많지만, 그거를, 기본서 순서에 따라 단원별, 그죠? 순서에 따라 가지고, 1번 문제는 1장으로, 2번 문제는 5장으로 다 빼고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 혜택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각 절이 끝날 때마다 제가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제가 풀어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앞에 내용을 공부하면 다 마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면서 다음 2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풀래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용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꼭 그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몇 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향상이 된다. 자, 이제 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그 외에 성격 이론, 인성 이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개요 부분부터 잠깐 보시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홀랜드, 성격과 인성. 저 사람 성격은 저래. 인성이 저래. 그래서 성격 이론 또는 인성 이론. 여러분들, 잠깐 이걸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육각형 모형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 겁니다. 누가? 홀랜드가. 그래서 여기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 다음에 관습형. 그래서 R, I, A, S, E, C. R, I, A, S, E, C.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세요. 현탐예, 사진관. 다 같이 시작! 현탐예, 사진관. 한 번 더 시작! 현탐예, 사진관. 성은, 그죠? 현시여, 이름은 탐예라. 직업이 뭐야?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탐예 사진관. 아시겠죠? RIASEC. 제가 영어를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강의할 때마다 영어를, 원래 제가 대학 강의할 때는 일부러도 읽어요. 그때 내가 영어로만 씁니다. 대학 강의할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자격증, 수험생들이 공부할 자격증 강의요. 영어로 시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진 않지만, 하지만 영어 평의로 다 제가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현탐예, 그죠? 사진관, 요 RIA 나오죠? SEC. 그래서 RIASEC. 이게 뭐예요? 바로 리아세크. 줄여가지고 리아세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탐예 사진관 RIASEC 라는 육각형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홀랜드 현탐례 사진관. 자, 쌍괄 2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 요거.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나의 성격이 있어. 이거 뭐요? 직업 선택 이론이 뭐라고요? 이건 성격 이론. 그렇잖아요. 성격 이론. 또는 인성 이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의의할 때. 위할 때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성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격, 환경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성격이다. 나의 성격. 자, 저는 사회형입니다. 전 사회형이에요. 이걸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자격증 2급을 따려고 또 사회복지사 넓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직업상담사를 줄여서 제가 직상이라고 내가 하잖아요. 그죠? 혹시나 직상 그러면 또 뒤늦게 들어온 분들이 직상이 뭐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직상 2급. 우리 여러분 2급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직상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여러분들도 취득하고 나면은 나중에 상담도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은 뭡니까? 사회형이고, 그리고 난 상담소에 가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가 직업 환경이죠. 그래서 상담소는 직업 환경이고, 사회형인 나는 성격이 사회형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사회형, 환경,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진로직업, 상담소, 고용센터 등등 이렇게. 그래서 성격과 환경 아시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 개인의 특성은 성격을 말한 것이고 직업세계의 특징은 환경인데 이 두 가지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그 뜻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사회형인데 정반대에 있는 현실형 기술자 못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사회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혼자 못합니다.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형은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해, 기술자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알 것이며 사람 만나는 걸 겁난단 말이죠. 대인관계 중시 여기는 사회형은요, 혼자 일하는 거 시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사회형이 만약에 100점이면은요, 바로 옆에 있는 진취형이나 예술형은 100점보다는 낮겠죠. 뭐 90점, 예를 들어, 낮아요. 더 멀리 있는 관습형하고 탐구형은 더 낮아요. 만약에 100점이가, 둘다가 80이다. 그러면 얘는 70, 60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50점, 40점. 이렇게 점수를 굳이 내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실형입니다, 현실형.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넘어갔네요. 자, 여러분들이 리아세크 있죠. 현탐례 사진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거를, 그죠? 그렇죠. 됐죠? 요거를 아마, 검사하신 분들은 보통 3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요겁니다. SEA. 저는 SEA입니다. 아시겠죠? SEA 나옵니다. 사회형이면서 진취형과 예술형. 얼마나 멋집니까? 저요. 예. 그래서 SEA다. 두 개를 말하면 SA도 맞고 SE도 맞아요. 저는 사회형이면서 예술적 감각도 저도 감각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취적입니다. 리더십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내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 정도 아시고 3번, 4번은 저보다 했던 내용들의 어떤 것들을 다시 이렇게 나열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2번입니다. 네 가지 주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줘야 됩니다. 4가지 주요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거는,
1, 2, 3, 4 요겁니다. 네 가지. 항상 무조건 매울려 하지 마세요. 우리 100% 객관식입니다. 사지 선다라 그랬죠. 선다형이라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강의 들으면은요, 2차 시험은 그때 가서 내가 또, 강의 또 하지만, 2차는 뭐,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차피 1차는 뭐, 객관식이고, 뭐, 잘못 찍으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1차 강의 듣고는요, 보통 뭐 100%가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도 항상 제 강의 듣고 학교자를 살펴보면요, 진짜 안 나오면은 95에 보통 95% 사이입니다. 94%, 95%, 96%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차, 그래갖고 이제 2차 가서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업상담학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따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특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드신 주부들도 많이 공부합니다만, 구급공무원 시험에, 그죠? 우리가 구급공무원 시험이 매년 보통 4월 초쯤에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직업 상담 심리학 관련돼 가지고는 직렬이 2개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직이 있고 고용 노동직이 있습니다. 물론 다 5개 과목이죠. 그죠? 예. 5개 과목 중에서 3과목은 뭐 한국사, 국어, 영어는 뭐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직업 상담직 5과목 중에 제가 2과목을 내가 또 공무원 시험 공무원 강의 준비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해요. 하나가 뭐냐? 직업 상담 심리학 개론하고 노동법 개론 2과목을 제가 강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직업 상담직이고 고용 노동직은 바로 하나. 노동법 개론만 하고 직업 상담 심리학 개론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강조하느냐?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 나 구급공무원 시험 볼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도전할 법 하잖아요. 그럼 직업 상담직 내지는 고용 노동직을 시험 봅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요거 2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요,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한 문제 가지고 떨어지고 붙고 왔는데 5%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이거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나 공무원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이야. 이런 분들 계시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요, 제 강의 듣는 사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바로 시험 보는 것보다야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 시험도 공부하고 가산점도 받고 이런 것들. 자,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 1번이 뭐냐? 1번이 조금 전 의회에서 했듯이 1번이 성격이라면 2번이 환경이에요. 1번 성격, 난 사회형 성격이야. 환경, 상담소에 근무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격도 6가지 성격도 현탐례, 사진관 이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저는 사회형입니다. 환경에서도 6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소, 그죠? 상담소, 고용센터, 진로 직업 상담소에 근무한다? 그 사람은 사회형이더라 그 얘기죠. 현탐례, 사진관 똑같습니다. 있으면 대부분 각 환경 유형에는 그 성격 유형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진로 직업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꾸로 해 보니까 전부 다 사회형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성격, 이 환경이니까, 좀 전에 이제 앞에, 그죠? 앞에 우리가 이제 개요 파트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말이 어렵죠? 넘어가세요. 그냥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나는 사회형이니까 사회형과 맞는 직업 환경을 찾는다. 뜬금없이 기술자 되겠다, 과학자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현탐례, 사진관, 현실형, 기술자, 혼자 하는 것들.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죠? 성격이죠? 현실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라 하고, 저처럼 사회적인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러 간다. 이 뜻이 바로 3번에 말하고 있는 여기 좀 약간 좀 어렵다 느껴진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한 부분이 화살표 뒤쪽이니까 뒤쪽을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되겠죠. 4번 개인의 행동은 요겁니다. 바로 지가 했던 거 전부 다 성격, 개인의 성격, 환경, 직업 환경. 그래서 성격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결정된다. 성격 플러스 환경. 성격은 개인의 성격. 환경은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입니다.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 하나, 두 개잖아요. 근데 환경을 빼버리고 성격에 의해서만 틀립니다. 환경에 의해서만 틀려요. 성격 플러스 환경, 성격 플러스 환경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뭐 뒤에 거는 읽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학문도 지가 안 하면 어려운 것이지. 그죠? 쉽다고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험장 가면 틀리고. 에이, 뭐 이거 어렵게 나와서.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 내용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홀랜드의 6가지 성격력, 현탐예, 사진관 있는데, 요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을 넘어갈게요. 현탐예, 현실형입니다. 아시겠죠? 현실형이에요. 자, 현실형은 다른 말로 실제형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며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그러니까 기술자들 저 혼자 합니다. 혼자도 많이 해요. 억세고 그죠? 나는 기관사야. 이 배에 기관 있다마는 거는 내가 고치고 내가 다 합니다. 남들이 근처 왔다가는 어디 아무튼 막 승질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직선적이야. 꺼져! 뭐 그럽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그 단순해요. 근데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성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술자로 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말이 없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쭈물거리는 건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없으니까 말이 당연히 말이 적은 게 아니라 원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말이 적다. 이거 분명하고 질서 정해놓은 거를 좋아하며 기관사, 그죠? 기술자,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지만 반대. 아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넘어가면서 여기 좀 지워졌는데 이거 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좀 전에잖아. 자, RIASEC. 이거 현실형이죠. 현실형은 가장 반대에 있는 S형이죠. 사회형하고 정반대. R형, 즉 현실형이 100점이 나왔다면은 S는 50점도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R형은 맨 끝에 사회적 기술이 두 번째 줄 부족하다. 그죠? 대인 관계가 거의 힘들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기술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기술자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현실형의 특징은 현실형 또는 실제형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하면 실제적이다. 또는 실용적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것. 탐구형이다. I는 탐구형입니다. 그죠? 에디슨, 연구한 사람들, 탐구. 에디슨을 딱 떠올리면 돼요. 추상적이죠. 과학적이죠. 과제지향적입니다. 두 번째,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지만 했듯이 여기도 하지만 반대. 아래 받는 이 진취형, 정치가, 기업인, 나를 따르라,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정반대입니다. 그죠? 예. 리더십, 정치가, 기업인이 있는, 그죠? 바로, 진취형에 있는, 그죠?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누가? I, 탐구형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I,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과학자 등이 있다. 뭐요? 과학자. 에디슨, 연구하는 자들. 3번, 탐구형의 특징은 과학적이다. 또는 추상적이다 하고요. 예술형은 알잖아요. 뭐, 가수, 뭐, 음악가, 미술가. 다양하게 많죠. 정학가도 있고 많죠. 그죠?
1번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요거 A요. 좋아하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한다. 뭐 9시 출근, 6시 퇴근, 간수평, 공무원 이거 그냥 정반대 반대. 음악하는 사람들 낮에 자고 밤에 막 새벽에 막 영감이 오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또 창의성을 제행하는 아이디어와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이고 신미적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적이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2번 표현이 풍부하죠. 독창적이죠. 비수능적이죠. 수능한다. 사회 수능하지 않습니다. 않고 독창적.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비수능적입니다. 규범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짜여진 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음악가 등이다. 음악가, 미술가 딱 하나만 적어놓은 겁니다. 예술가 속에서. 3번 예술적 특징은 독창적이다. 독창적이죠. 나만의 독창적 음악, 독창적인 그죠? 독창적인 뭐 그림, 뭐 작곡 많죠. 독립적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요, 외운 내용보다도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박스에다가 이렇게 막 나열해놓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이 뭐냐. 이런 거는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형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사회형. 뭐, 우리 상담한 사람들,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사회형. 대인관계에 뛰어나며 외부 활동을 선호하고, 그렇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하지만 반대죠. 반대, 뭡니까? 기계 만지는 거. 그죠? 현실형이죠.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은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즐기지만, 돕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속합니다. 또죠,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기술자, 현실형은 거리가 멀다 그 뜻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유형, 직업은 뭐예요? 상담사 등입니다. 직업 상담사. 많죠? 3번, 사회형의 특징은 후원적, 양육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취형, 또는 설득형인데요. 정치가,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죠? 예. 그런 걸 딱 떠올리면 돼요. 1번,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그죠?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한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도 딱 보고, 이거는 정치가네. 그죠? 예. 기업인들이네. 그래서 진취형이네. 또는 설득형이네. 2번,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기업인들. 시끄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마. 정치인들.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조작하잖아요. 조작하는 활동 좋아합니다. 다만, 정치인의 반대에 있는 탐구형이죠? 예. 과학적 능력은 부족하다. 정반대. 대각선 바라보는 정반대는 극과 극이죠. 자,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 유형은 뭐라고요? 정치가 등이 있다. 정치가 뭐 기업가. 3번, 진취형의 특징은 설득적이다. 활동적이다. 사교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6번째, 현탐례 사진 관습형입니다. 관습형은 뭘 좋아하느냐? 9시 출근, 6시 퇴근, 뭐 공무원들. 그죠? 예. 뭐 이렇게 격리사원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서. 그리고 1번,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관습형입니다. 출퇴근 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2번, 구조화된, 다른 말로 조직화된, 구조화된 조직적인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좋아하지만 반대죠. 그죠? 관습형의 반대는 뭡니까? 현탐예, 예술형. 그죠? 음악가들. 9시 출근, 6시 퇴근. 이 일이 없잖아요. 독창적이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신미적. 그 다음에 비수능적입니다.
예술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정반대니까. 그래서 관습형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뭐라고요? 사서 등이다. 사서, 격리사원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번. 관습형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래서 양이 많죠. 그죠?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잠깐 봐요. 보시면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여기에 내가 다시 한번 성격 특징, 선호하는, 싫어하는 직업적 활동, 대표적 직업들을요, 위에 설명한 거 외에 추가해서 내가 표로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나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환경. 조금 전은 성격 플러스 환경의 상호작용. 조금 전은 성격 있고 지금 뭐야? 환경. 그죠? 지금은 환경인데 현탐내 사진관. 현실형에 있는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 사회형에 있는 직업 환경. 상담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오는 것이 그 직업 환경도 있죠. 직업들을 우리가 좀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형 단어는 실정인데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 등을 다루는 실무적인 일이다. 조사연구원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농부, 그죠? 농업인, 농업하는 농부도 있고요. 소방서, 비행기 조종사. 제가 줄 끊는 것들은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 그 다음에 목수가 있고요. 자동차 및 전기 기술자, 그 다음에 기술자, 그죠? 여기 자동차 및 전기술자인데 그냥 줄여서 기술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비사,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군인 등등이 적합하다. 이들이 바로 현실형에 속하는 직업들이다. 즉 직업 환경 유형들이다. 그 얘기죠. 탐구형, 그죠? 에디슨, 그죠? 분석적이잖아요. 그죠? 자,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렇죠? 심리학자, 분자공학자, 과학자, 그죠? 화학자, 수학자, 기상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치과의사, 내과의사, 건축가, 측량기상, 의료 서비스 분야 등이 적합한데, 물론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줄끈 것들은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술형은 쉽잖아요. 음악가, 미술가, 작곡가, 많잖아요. 예술적 유형. 자기 표현에 능하며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무용가, 편집자, 예술이니까 예술가 나오겠죠. 예술가, 작가, 의상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배우도 속하죠. 배우, 방송인, 코미디언, 작곡가, 연주가, 저술 분야,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다. 4번, 사회형. 친절하고, 그죠?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회형, 우리 전부 사회형입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병원, 학교, 상담소. 그래서 상담소 있잖아요. 근데 아직 상담소가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줄을 긋지는 않을게요. 상담소에는 사회형의 사람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있다. 사회복지가, 교육자, 여기 카운슬러, 그다음 바텐더, 그죠? 간호사, 여기 종교 지도자, 이 정도, 또 상담가 등이 적합하다. 5번 진취형, 설득형이죠. 정치가, 기업가들, 야망 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시겠죠? 정치가, 사업가, 기업인들을 주로 말하죠. 기업 경영인, 세일즈 리더, 경매 담당자, 판사, 변호사, 행정 담당관, 세일즈맨, 은행장, 세관원, 호텔 매니저, 부동산 중개업자, 학교장 등이 적합하다. 관습형, 숫자, 기록, 기계와 관련된 규칙적이며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이다. 특히 요거는 정확성과 꼼꼼함을 요구하지만 융통성과 상상력은 부족하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정확성과 꼼꼼함, 관습형, 격리사원들. 그러니까 융통성, 상상력, 그죠? 이런 것들은 예술형 쪽이잖아요. 그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해야 돼. 융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술형,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은 융통성이 많죠. 상상력도 풍부하죠. 그러니까 간섭병은 반대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시면요. 은행원, 뭐 사무원, 뭐 비서, 도서관 사서, 그죠? 사서, 우체국 직원, 격리사원도 있고요. 격리사원도 있고, 공인회계사, 그죠? 예. 행정사, 행정관료, 뭐 등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외우려 딸딸 외우면 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다 이해해서 연결시킬 줄만 알면 된다. 아시겠죠? 자, 5번째, 홀랜드에 5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 요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탐례, 사진관, RIASC 있는데, 자, 이걸 기본 바탕 아래 육각형 모형이 있는데, 먼저 5가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일관성.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일관성. 두 번째 변별성. 다른 말로 차별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일관성은 뭐냐? 일관성은 개인의 성격 유형뿐 아니라 성격, 그죠? 난 사회형이야. 환경, 난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 직업, 그러니까 성격과 직업 환경입니다. 적용된 것으로서 첫 두 문자가 이거요.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만약에 SA다. SA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SI가 있다. SI가 있다. 그러니까 SA가 SI보다 더 가깝다. 그죠?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하잖아요. 그러니까 SA가 SI보다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SA는 SI보다 일관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일관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보시면은 6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I, 그죠? 요거, RI는 RA보다, 그죠? RI는 RA보다, 그죠? RI는 붙어 있죠. RA는 더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RI는 RA보다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일관적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일관성이 높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별성은 반대. 현실형이면은 S형과는 반대. 내가 사회형이면은 현실형과는 반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한 개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 유형에 똑같은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없거나 잘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뒤에 것처럼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죠? 이번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형에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형에는 당연히 그 사회형보다 그죠?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가장 멀리 대화성 쪽에 있는 그죠? 현실형의 흥미가 가장 낮게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3번 정체성이다. 정체성. 자, 정체성은 자, 1번, 2번, 요건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 흥미, 재능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며, 그렇죠? 내 개인의 정체성은, 환경적 정체성은 개인과 환경, 환경, 직업 환경이죠.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 직장이니까요, 직업이니까, 통합된 목표 일 보상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그때 생긴다는 것.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성.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리지만, 특히 아까 쌍가루 일관성은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치성. 그나마 또 이렇게 잘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치성은 하나 볼게요.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한다. 즉, 무슨 말인가? 이거잖아요. 개인의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이죠. 환경 요인 간의 일치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치할 때가 일치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나는 사회형이니까 사회형에 맞는 상담소, 아시겠죠? 진로직업 상담소, 아니 고용센터에서 일을 하게 돼. 얼마나 일치해. 그죠? 그들은 일치성이 높다. 그 정도죠. 나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칙성은 뭐냐면은, 계칙성은 흥미유형과 환경유형 간의 관계가 육각형 모형입니다.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유형 또는 환경유형 간의 거리는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요. 현탐례 사진관이잖아요. 현탐례 사진관 요거잖아요. 내가 우리 사회형입니다. 그러니까 ES, SE, SA, 그 다음에 SC.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수록, 나와 관계 없을수록 오히려 더 대각선계에 더 길다. 가장 긴 게 R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와 가까울수록 짧아. 얘는 나와 안 가까울수록 거리가 멀수록 길어. 얘는 제일 길어. 그러니까 뭐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의 반대적 개념이다. 대각선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요. 일관성하고 일치성 정도.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할 때도요. 제가요.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내가 강의를 합니다. 어차피 3개 정도만 나오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6번째 검사 도구, 즉 흥미유형 검사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5가지 정도는요. 막 쓰면 외우지 말고요. 아, 이 검사는 홀랜드 검사 도구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직업선호도 검사는 VPI. 이거는 앞으로도 몇 번 거론됩니다. 아시겠죠? 직업정보론 시간에도 나올 거예요. 직업선호도 검사, VPI. 직업탐색 검사. 그 다음에 자기방향 탐색인 다른 말로 자기탐색 검사, 자가 흥미 탐색 검사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4번째 자기직업 상황, 다른 말로 개인직업 상황 검사 또는 진로 정책성 검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경력 의사결정 검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5개 딸딸 외우지는 마세요. 뭐 2차 시험에서도 뭐 몇 개 써라 이렇게 나온 적 없고 1차 시험에서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홀랜드 검사야. 홀랜드에서 배운 검사 도구야.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 알고 계시고 이 중에서 이제 쌍가로 2번하고 아시겠죠? 쌍가로 2번 여기 올려야 되는군요. 이렇게 여기네요. 자, 여기서요. 요 쌍가로 2번 정도는 여기 직업탐색검사 내용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들은요, 내용을 읽어는 보세요. 뭐, 내용까지 다 일일이 다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는 5가지 있다는 거고. 검사 도구를 보는 순간 홀랜드야. 홀랜드에서 배웠던 검사 도구야. 그 정도 알면 되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요, 직업 탐색 검사 물어보는데, 요 1번 정도만 알면 돼요. 1980년에 홀랜드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요거요.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에 뭘? 직업 탐색 검사 해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 사용하기에 만든 검사가 뭐냐? 누가 홀랜드가. 그럴 때는 뭡니까? 바로 직업 탐색 검사. 스트레스! 직업 탐색 검사. 요 정도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자, 4번째 있죠. 4번째. 자기 직업 상황인데 간혹 시험에는요. 이렇게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이렇게 나온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 상황. 아시겠죠? 개인 직업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 상황이라는 글자는 4글자는 같죠. 그죠? 예. 자기 직업 상황. 아니면 개인 직업 상황 검사. 그쵸? 이제 요걸로도 이제 잘 정답 처리하는데 요건 보면은요. 특히 2번. 20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직업 정체성, 직업 종류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 아시겠죠? 세 가지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검사 도구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직업 상황 또는 개인 직업 상황 검사 또는 뭐 이게 진로 정체성 검사인데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평가 파트는요, 그냥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아시겠죠? 이거 그냥 특히 여기죠. 단점 같은 경우는요, 뭐 2차 시험에서 한번 어쩌다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도요, 알짜 팁 있죠? 이거 하나 볼게요. 알짜 팁.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끔 물어봐요. 요거요, 여러분들 문제집에 아마 요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면 돼. 그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요인이 뭐냐? 생물학적 유전, 뭐 부모, 동료, 사회계층, 문화, 진로 안정성. 직업을 선택하는데 진로는 너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유전, 부모이기 때문이죠. 또 부모, 동료,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이 있고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죠? 동기 X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3개 내고 동기를 물어봅니다. 동기 X.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얘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3장 데이비스하고 3절 데이비스하고 로비스 직업 정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